즉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근육과 신경 시스템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안면 틀어짐과 오픈바이트 등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육의 신장과 수축, 근긴장과 이를 보호하려는 메커니즘마저 없다면 우리의 몸은 나무와 다를 바 없겠죠?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심리장애가 턱관절 통증과 교합 변화, 오픈바이트 등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아시다시피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면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근육이 무한정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면 우리의 근육이나 주위 조직이 찢어지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게 어설프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육은 뼈에 힘줄을 매개로 붙어 있고 힘줄 내에는 근육이 너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게 보호하는 기관이 존재하지만 근육 안에도 자세히 확대해보면 근육이 너무 늘어나지 않게 통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방추라고 하는 아이인데 반사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에 근육이 반응하게끔 만드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 원리를 살펴보기 위해 더 확대해보면 이렇게 근방추라는 주머니와 그 안에 근육섬유, 주머니 밖에 근육섬유가 있고 또한 신경으로는 바깥의 근육에 존재하는 운동신경섬유, 주머니 안쪽에 존재하는 운동신경섬유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운동신경이라 함은 쉽게 말해 근육을 수축시켜 그 예로는 교근이나 축두근이 작용해 입을 앙 다물게 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안에서 중앙부에 존재하는 감각신경섬유와 좀 더 바깥쪽에 존재하는 감각신경섬유가 존재합니다. 감각신경의 예로는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 춥다고 느끼는 것, 아프다고 느끼는 것, 위치나 움직임을 느끼는 것, 말 그대로 감각을 느껴 뇌나 척수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감각신경의 기능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갑자기 늘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바깥 근육 섬유의 주행 방향과 이 주머니 안쪽 근육 섬유 주행 방향이 평행하기 때문에 바깥 근육 섬유가 늘어나면 안쪽 주머니 근육 섬유도 같이 늘어납니다. 이때 안쪽 주머니의 감각신경이 근육이 늘어났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고 이걸 뇌나 척수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신호를 받은 중추신경계는 근육이 무한정 늘어나면 손상이 가니까 수축을 하라고 운동신경을 통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신호를 받은 근육은 수축을 하게 되고 그 길이는 다시 짧아지게 됩니다. 나머지 설명하지 않은 신경 하나, 주머니 안쪽에 운동신경이 남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스트레스와 근긴장의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긴장이 가해지게 되면 운동신경을 통해 여기에 신호가 가게 되고 그 신호를 받고 주머니 안쪽에 한쪽의 섬유가 짧아지게 됩니다. 한쪽에서 짧아지도록 잡아당기니 나머지 한쪽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어지게 되겠죠. 고무줄을 한쪽에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이런 상황을 감각신경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졌다고 해석을 하고 이 신호를 중추신경계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 신호를 받은 우리의 척수는 바깥쪽 근육 보고 짧아지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신호를 받은 근육은 수축하려고 해서 근육의 긴장이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해 주머니 안쪽을 짧게 만들라고 보내는 신호는 어디서 오냐? 정신장애와 턱관절의 관계 첫 시간에 설명드린 정서적 긴장과 스트레스, 공포, 불안, 좌절, 분노 같은 감정이 중추신경계에서 변형계와 시상하부라는 곳을 흥분시켜 근육의 주머니 안쪽을 짧아지게 하는 신호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요인과 근육의 긴장과 수축의 관계가 설명이 되고 흔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들부들 된다는 상황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때 근육은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져 근긴장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근방추가 작동하는 원리는 전공을 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해봤으니 몇 번 돌려보시면 반드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근긴장이 턱관절 관련 근육들에 적용되었을 때 이는 곧 관절 쪽에 증가하는 압력과 관련이 되고, 이러한 압력이 지속되었을 때 결국 디스크가 빠지고 염증 반응이 발생하고 턱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화될 경우 양옆으로 잘 물리던 이와 대칭이던 얼굴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쪽으로 이가 주로 물리도록 교합이 변하거나 앞면이 틀어지고 양쪽으로 진행이 되면 턱이 뒤로 돌아가 무턱, 국수를 앞니로 잘 끊어먹던 과거와는 달리 위아래 앞니 사이가 벌어져 국수를 더 이상 끊어먹을 수 없는 오픈바이트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인이 관여해 주머니 안쪽에 운동신경섬유의 신호가 활성화되며 기능을 해야 할 때만 작용하던 근육이 특별한 일의 수행과 무관한 부가적인 근육 활동을 증가시켜 음식이 없는데도 이를 물게 되는 이악물기, 이갈이 등을 발생시킵니다. 이 이악물기, 이갈이도 턱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인 것 다들 잘 아시죠? 흔히 강박 성향이 있는 사람이 의미 없이 손톱이나 연필을 깨무는 신경성 습관을 띠는 것도 이 원리로 설명이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턱이 뒤로 돌아가거나 오픈바이트가 발생하는 건 퇴행성 관절염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육의 긴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스플린트 부작용편에서 설명드린 개념이 여기서 다시 적용이 됩니다.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특정 부위를 입고 사람의 아래턱이 얼마나 회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옆에서 봤을 때 아래턱의 각도가 작은 사람들은 다소 짧은 얼굴형과 사각턱의 경향을 보이고, 아래턱의 각도가 가파른 사람들은 갸름하고 비교적 긴 얼굴형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왼쪽이 확실히 아래턱 경사가 가파르고 얼굴이 길어 보이고, 오른쪽은 확실히 짧아 보이죠? 오른쪽 짧은 얼굴형은 형태상 교근이 끝에 어금니를 포함하여 두껍게 수직 방향으로 주행하듯이 붙어있는 경향성이 있으며, 반대로 왼쪽 긴 얼굴형은 교근은 맨끝 어금니를 포함하지 못하고 뒤쪽에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주행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의 긴장과 수축이 발생했을 때 오픈바이트 발생 확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턱관절과 끝에 어금니를 잇는 선을 그렸을 때 근육의 힘이 작용하면 오른쪽은 시계 반대 방향, 즉 턱이 닫히는 방향, 왼쪽은 시계 방향, 즉 턱이 열리는 방향, 오픈바이트가 발생하는 방향입니다. 다시 턱 그림으로 돌아가면 오른쪽은 닫히는 방향, 왼쪽은 열리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턱이 부러지거나 골관절염, 단순히 디스크가 빠졌을 때, 스플린트 부작용,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의 긴장이 발생하였을 때도 갸름하고 긴 얼굴형은 턱이 뒤로 돌아가 오픈바이트가 생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근육과 신경 시스템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안면 틀어짐과 오픈바이트 등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육의 신장과 수축, 근긴장과 이를 보호하려는 메커니즘마저 없다면 우리의 몸은 나무와 다를 바 없겠죠? 여기서 재밌는 건 본인에게 이런 오픈바이트나 턱이 뒤로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이는 스트레스로 작용해 근육은 더 긴장하게 되고 본인이 상상하는 대로 오픈바이트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 이런 성향을 보이는 정신장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턱관절 관련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대표적인 심리장애 중 하나인 불안장애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걱정이나 불안은 인간이 느끼는 당연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가령 시험을 볼 때 긴장하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일상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불안장애의 일종이죠. 갑자기 시계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누군가 가만히 있는 나한테 시비를 걸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말이죠. 불안장애의 진단 기준은 걱정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동반되면서 다음 6가지 증상 중 3개 또는 그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이 고조된 느낌을 받는다. 둘째, 쉽게 피로해진다. 셋째, 집중이 어렵고 또는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이다. 넷째, 과민하고 예민해진다. 다섯째, 근육이 긴장된다. 여섯째, 잠에 들거나 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두려움은 위협에 대한 반응이고 통증과 관련된 불안장애 환자들은 통증 그 자체를
지나치게 위험한 신호로 인지해 통증이 그들의 일, 집안일, 취미 및 모든 종류의 일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불안장애 환자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이 만성화된 근막통증편에서 설명드렸던 발통증과 타우트 밴드를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총 3편에 걸쳐서 심리장애와 스트레스, 턱관절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멘탈 관리 잘해야겠죠? 앞으로도 턱관절 관련 고급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전체로 해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